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연립방정식의 개념,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풀이에 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활용, 식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여기 연립방정식의 활용은 식의 유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복습교재를 하실 때도 보면 유형이 센 애만 24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제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우리 여기에서는 조금은 간략한 형태로 유형을 나누고 있어요. 어쨌든 한번 연습을 해보죠. 근데 지금 1차 방정식에서 하실 때처럼 구하고자 하는 것을 뭐 x랑 y랑 두고요. 여기서는 두 문자로 두죠. 그 다음에 식을 2개 세우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쓰실 때 꼭 주의할 점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셔서 답을 쓴다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냥 바로 1번 유형에서 한번 가볼게요. 어떤 유형이 있냐 한번 볼게. 1번 어느 농장에 염소와 오리를 합해서 35마리가 있고 보통 콤마나 온점 하나까지가 식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염소와 오리를 합해서 35마리가 있고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식으로? 그쵸? 염소를 x마리 오리의 마리수를 y라고 한 후에 첫 번째 콤마까지를 x 더하기 y는 35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염소와 오리의 다리의 수의 합이 112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를 두 번째 식으로 바꾸면 되겠지. 그러면 거기를 식으로 어떻게 바꾸면 돼? 그치, 염소 다리 4개. 그 다음에 EY 했더니 112예요 해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염소니까 여기다가 꼭 한 켠에다 써두세요. 나는 지금 x를 구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답의 형태는 이렇다라는 거 해놓고, 자, 그럼 나는 지금 x를 구해야 되니까 누구를 소거시켜야 돼요? 예, y 소거시키면서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식을 2로 나누면서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y 계수를 바로 맞추면서 시작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y 계수 맞추면서. 염소 몇 마리? 21마리예요? 아니죠. 아, 참, 2로 나눴지? 염소 몇 마리? 예, 그쵸. 지금 이거 두 번째 식을 2로 나누면서 그냥 위로 올릴게요. 그러면 2x 더하기 y는 56이 될 거고 x 더하기 y는 35 해서 뺐더니 어떻게 된다? x는 21, 21마리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얘는 지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예, 이런 동물이나 개수 나이에 관한 거는 딱히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1-1번 한 번씩, 이건 나이 문제인데 식세 한번 세워볼까? 1-1 아버지와 딸의 나이의 합은 44세다. 여기까지 해서 어떻게 바꾸면 돼? 자, 아버지를 그럼 x라고 놓고 딸을 이렇게 두는 거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불러볼까? 네, 여기까지 지금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15년 후에는 그럼 각각 아버지와 아들 나이가 어떻게 바뀌어 있죠? 딸의 나이가? 그쵸? 15년 후의 나이 타입을 일단은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도 15살 먹었고 딸도 15살이 먹은 이 두 수량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거예요. 15년 후 나이는 아버지 나이가 딸의 나이에 어떻게? 3배보다 6세가 적어요. 이 둘이가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문장의 어순을 바꾸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가능한 그대로 표현하셔서 현재 딸의 나이니까 나는 y를 구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자, 나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15년 후든 x년 후든 뭐 어쨌든 4년 전이든 그 나이 타입을 잡아놓고 수량 사이의 관계를 비교해라 이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이거는 구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한번 구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수에 대한 문제예요. 수에 대한 문제도 되게 자주 나와요. 어떤 두 자리 자연수에서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10의 자리를 x로, 1의 자리를 y로. 근데 제가 지금 아래다 줄을 거놨죠. 곱하기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해놨고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는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바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는 이건 어떻게 바꿔요? 일단은 각 자리 숫자의 합이니까 x랑 y를 더한 거에 4배는 이렇게 바뀐 거죠, 지금. 맞아요? 네. 그 수에다가 3을 더한 거와 같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각 자리 숫자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그 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각 자리 숫자. 만약에 23이라면 2, 3 이거를 말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수는 그 수의 실제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인 이 수의 실제 크기는 어떻게 돼요? 그치, 10x 더하기 y죠. 그래서 이렇게 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는 그 수의 실제 크기. 10의 자리 수는 x니까 10묶음이 x개, 1묶음이 y개인 수. 이 수에다가 3을 더한 거랑 얘가 서로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일단 정리를 할게. 그럼 4. 4배는 그 수에다가 3을 더한 거와 같았어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수를 바꿨어요. 바꾸면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표현 자체는 바꾼 수는 처음 수, 이렇게 쓰여 있었던 이 수보다 36만큼 큰 거와 같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식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그치. 역시 얘도 수의 크기로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10y 더하기 x가 10x 더하기 y 더하기 36과 같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얘는 뭘 먼저 하셔야 돼요? 그치, 식 정리부터 해야 되지. 자, 그럼 정리해서 한번 우리 풀어볼까요? 그래서 처음 자연수니까 x, y 이 순서로 구하겠습니다 해서 하시면 돼요. 처음 자연수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식 정리한 거, 두 번째 식 정리한 거 이랬고요. 저는 다 나눴어요. 첫 번째 식은 3으로 나누었고요. 두 번째 식은 9로 나눴어요. 그리고 선은 맞춰서 이렇게 식을 정리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식이 어떻게 나왔어요? 답이 어떻게 나와요? 그쵸. x가 지금 이 상태로 빼게 되면 x가 지금 3이 나오고요. 집어넣으면 y가 7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처음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37이지만 문제에서 바뀐 수를 물었다라고 하면 73.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타입의 답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한 유형씩 나왔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3개씩, 4개씩 우리 센에서는 그렇게 복습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자, 평균은 식을 따로 세우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이랑 이제 계속 이런 문제 유형이 있다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라 3번 한번 여러분 읽어볼래요?
1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서 태희와 이게 1차 방정식에서도 물론 있었어요. 태희와 민정이가 함께하면 3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을 태희가 2일 동안 하고 나머지를 민정이가 4일 동안 작업해서 모두 끝내요. 이 일을 민정이가 혼자 하면 며칠 걸릴까요? 이런 류의 문제는 여러분이 태희가 하는 일의 양, 민정이가 하는 일의 양, 물론 그 하는 일의 양이라는 건 하루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루 내지는 뭐 1시간 하는 일의 양을 X라고 두는 거죠. 태희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하루에요. X라고 뒀어요. 민정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Y라고 두고 이 문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일을 완성한다는 걸 1로 놓는 거예요. 마치 피자 먹는 것처럼. 태희가 혼자 1시간 동안 6분의 1의 피자를 먹어요. 그럼 혼자 그 피자 한 판 먹는데 6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완성하는 거 전체를 그렇게 분량으로, 비율로 이제 볼 건데, 태희와 민정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3일 동안 함께 하면 3일 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X 일을 하는 애가 3일 이랬죠. 하루에 Y 일을 하는 애가 함께 또 3일을 일했어요. 이렇게 해서 맞췄어요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두 번째를 한번 표현해 볼까? 태희가 2일 동안 작업하고 나머지 글을 민정이가 4일 동안 작업해서 끝냈다. 이건 어떻게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치. 2x 그 다음에 4y 했더니 완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구해보면 아시겠지만 x나 y는 다 분수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분수로 나와서 이를테면 x가 만약에 2분의 1이 나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럼 걔 혼자 1을 완성하려면 이틀이 필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x가 만약에 3분의 1이 나왔어. 그러면 걔 혼자 1을 만들려면 3일이 필요한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한번 이거 구해볼까요? 3x 더하기 3y는 1, 2x 더하기 4y는 1. 지금 이 일을 민정이가 하는 거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y를 구해야 돼요. y를 구하려고 하니까 x를 소거해서 하면 되겠죠. 자, 그럼 x를 소거해서 한번 해봐. 위아래 식에다 몇 배씩 하면 돼요? 그치, 2배, 3배에서 빼면 되죠. y가 얼마 나와요? 그치, y가 6분의 1 나와. 그 말은 뭐냐면 민정이가 하루에 혼자 하는 일의 양이 6분의 1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럼 걔가 일을 완성하려면 얼만큼, 며칠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네. 얘는 혼자 이만큼의 일을 해. 그러니까 이만큼 다 채우려면 6일이 걸린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랑 같은 표현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3-1 같은 문제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표현은 달라요. 근데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운다, 완성한다, 가득 채운다, 이게 다 완성한다 1로 보라는 거야. A호수로 하면은 9시간 채우고 나머지를 B호수로 2시간 동안 채울 수 있다. 이게 뭐냐면 A호수가 1시간 동안 채우는 일을 X라고 두면 되는 거죠. 저 1문제처럼. 그래서 얘랑 같은 패턴의 식을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뭐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운다, 반대로 가득 채웠던 욕조를 다 일정 시간 동안 빼낸다, 이런 류의 문제들이 다 이 1문제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식 세워볼까? 식만 세워봐. 3-1번. 문장을 읽고 한번 식을 세워보세요.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했어요? 그치? 그치? 그 다음에 6y는 네, 이렇게 해서 역시 x랑 y는 분수로 나올 거고, 그
그 아이가 혼자 했을 때 1이 되려면 1을 완성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 수의 역수를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1문제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 봤고요. 지금 짤막짤막하게만 나와서 자, 이제는 증감 문제예요. 역시 이것도 1차 방정식 활용해서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주의할 게 많은 문제라서 한번 보면 올해 시간이 올해예요. 우리 학교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은 3% 감소하고 여학생은 5% 증가해서 전체 학생 수는 6명이 많아진 766명이다. 자, 이 문장 안에 식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여러분이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계속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남학생이 몇 %, 여학생이 몇 % 이렇게 늘고 줄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남학생 수를 X, 여학생 수를 Y 이렇게 해서 일단 작년의 전체 인원을 한번 식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작년 전체 인원은 지금 몇 명이었을까요? 저 문장 중에 우리 알 수 있어요. 작년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합은 몇 명이었을까요? 760명. 그치, 760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두 번째 이제 증가하고 감소하고 했던 것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은 3% 감소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3% 감소했으니까 100분의 97x가 됐고 얘는 5% 증가해서 100분의 105y가 되고 이렇게 하면 수가 너무 커지죠. 그래서 수가 커지면 실수가 잦아져요. 이건 계산하면 수가 크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잦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 그 변화량 갖고만 식을 써요. 증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x에 대해서는 3%가 감소했어요.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를 해준 거예요. 여학생은 y에 대해서 100분의 5만큼 증가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6명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증감분만 갖고 식을 쓴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체 학생 수의 변화가 없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 그치? 그러면 그냥 0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우리가 766으로 식 쓰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죠. 근데 이제 식은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100분의 3x, x는 3% 감소했고 y는 5%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6명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쓰면 간단해지긴 했어요. 답 쓸 때 주의해야 돼. 제가 아까 이 문제는 주의할 게 좀 많다 했죠? 답 쓸 때 주의해야 돼. 우리는 계속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x, y를 쓴 거거든요. 근데 구하는 건 항상 현재예요. 현재 남학생 수는 x에 비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3% 감소했죠. 그럼 내가 구한 x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100분의 3을 감소시켜서 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여러분 한번 구해보세요. 뭐부터 하셔야 돼요? 난 x 구해야 되니까 y 소거시키는 게 낫겠지. 어쨌든 그럼 계산할 때 뭐부터 해야 돼? 그치, 100부터 곱해고 여기도 5를 다 곱한 다음에 빼버리는 게 낫겠죠. 해볼까? x 이렇게 나오나요? 400 나왔어요? 그래서 400이라고 답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작년 인원이기 때문에 400에서 400의 3%니까 몇 명을 빼주라는 얘기예요? 예, 12명을 뺀 인원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답이 누구다? 예, 4번이 되겠죠.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항상 기준을 삼는 것은 작년, 과거예요. 어제. 그러나 답을 쓰는 거는 현재라는 거를 주의하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거 한번 4-1식만 한번 세워보세요. 식 어떻게 써요? 또 어떻게 해? 두 번째 식은 플러스 일단 원 그대로 100분의 4x 그 다음에 둘 다 증가했기 때문에 해서 16. 그럼 답의 형태는 꼭 이 답의 형태를 한 귀퉁이에다가 써놓고서는 시작하세요. 이거 답도 잘못 체크해서 많이 오답이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역시 이것도 이따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나중에 저희가 우리 뭐 센으로 복습도 다시 하지만 센에는 거속시 문제만 5개인가 7개인가 유형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만큼 유형이 많아요. 속력 문제가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겁먹을 이유는 없어요. 어쨌든 내가 문자 2개 잡고 식만 2개 잡을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한번 연습을 해볼까? 여기 그냥 이 문장만 갖고 한번 식을 보자. 연진의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800m예요. 이거 지금 그냥 이거 식만 한번 보려는 거예요. 지금 출발해서 초속 2m로 가다가 동중에 지각할 것 같아서 5m로 가서 250초 만에 학교에 도착했대요. 그래서 걸어간 거리랑 그 다음에 달려간 거리를 각각 구하고자 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각각 뭐를 할지 주었어요. 초속 2m로 걸어간 거리를 xm, 그 다음에 달려간 거리를 ym. 그럼 x랑 y를 더하면 총 얼마죠? 그쵸? 처음에 이거 나왔죠? 그래서 지금 x 더하기 y는 800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x, 걸어간 거리는 초속 얼마였냐면 2m/s이었고 여기는 5m/s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 250초가 걸렸어요. 시간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시간은 어떻게 표현해? 네, 속력분의 거리. 그럼 2분의 x, 5분의 y 둘을 더했더니 250.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을 써주면 되는 거죠. 어때요? 괜찮죠? 할만하죠? 문장 중에 다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도 농도 문제인데 6% 소금물 x랑 10% 소금물 y를 섞어서 400이 됐다. 이미 용액량 갖고 식이 하나 나오죠. x 더하기 y. 얘는 농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율 문제에 전부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전체 용액의 합이 400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9%의 소금물 400이 됐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식은 뭘 갖고 쓰면 돼요? x의 6%랑 y의 10%를 합하면 400의 9%가 돼요. 뭐 소금량 갖고 식을 쓰면 되는 거지. x의 6% 식 어떻게 바꿔요? x의 6%. 네, x 말 그대로 하시면 되죠. 의만 곱하기로 살짝 바꾸랬죠. x의 6%, y의 10%. 둘을 더했더니 400의 9%가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1번. 이거 여러분이 한번씩 세워볼까요? 지금 우리 연습에서 나왔던 형태랑 비슷한데 올라갈 때 시속 3km, 내려올 때 2km. 2km가 아니구나.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가 더 먼 길을 4km로 걸었더니 모두 4시간. 자, 올라간 거리를 구하세요. 이랬어요. 식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뭘 xy라고 둬야 될까요? 일단 올라갈 때 거리를 xkm로 둘게요. 내려올 때는 여기를 이제 ykm로 두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이 y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 올라갈 때보다
2km가 더 먼 게 y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식은 뭘 써야 될까? 시속, 속력, 뭐? 뭘 갖고 써야 될까? 지금 시속 3km로 내려올 때는 2km가 더 먼 길 이거를 지금 식으로 일단 했죠. 해서 시속 4km로 걸었더니 모두 4시간이 걸렸어요. 시간 써야죠. 여기 걸린 시간, 여기 걸린 시간의 합이 4예요. 그거 써야지. 자, 그럼 여기 어떻게 표현해야 돼? 시간. 올라갈 때. 2분의 x예요? 속력이 2인 적은 없어요. 그치, 3분의 x.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얼마야? 그치, 속력분의 거리 계속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속력분의 거리 했더니 4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올라간 거리 x예요.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요? 이건 그냥 대입법으로 해도 되겠네요. 답이 나오면 말해줘요. 예, 얼마다? 6이다. 6kg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답을 구하는 것까지 했고 얘는 식만 한번 세워볼까? 1-1. 의 식을 제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이게 지금 그 아까 좀 전에 제가 그 연습하기인가? 거기 나왔던 거랑 지금 사실 똑같은 형태죠. 1-1. 어떻게 하면 될까? 시완아, 이거 너를 위해서 녹화하고 있는 거니까 너가 집에서 이거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서 이거 풀어오면 내가 금요일에 다시 또 열심히 설명을 해주겠지. 이거는 누가 식을 세워줄까? 자, 10초 세가지고 10초 안에 얘기 안 하면 투명의자. 10. 나왔죠? 불러봐요. 예. 나왔는데 왜 얘기 안 해요? 네, 자연스러워. 답을 식이 자연수로 나오냐는 게 무슨 말이지? 문자로 쓰이겠지. 분수도 쓰이지. 해봐. 너가 처음에 쓴 식은 뭐야? 일단은 뭘 x, y로 뒀어요? 시간을 x, y로 뒀어요? 뭘 x, y로 둬야 될까요? 시간? 거리죠, 거리. 여기 지금 전체 거리는 8km라는 게 나왔어요. 그쵸? 근데 이 8km를 속력이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2km로 간 거리를 xkm, 그 다음에 시속 3km로 간 거리를 ykm, 이렇게 해서 여기 거리를 xy로 두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돼요? 일단 거리에 대한 식이 나와야지. 눈에 보이는 것부터. x 더하기 y가 얼마야? 그치? 그 다음에 시간식이 나와야지. 시간. 총 시간이 모두 3시간 걸렸다잖아. (2분의 x) 3분의 y가 3. 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여기도 똑같이 이제 속력에 대한 얘기긴 한데 조금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용화랑 미니라는 애가 둘레 길이가 500m인 트랙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속력이 지금 이 아이들은 균일해, 바뀌지 않아, 달리기를 하고 있대요. 용화와 미니가 트랙을 동시에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트랙이 있는데, 자, 이게 여러분이 뭐 어려워할 건 없어요. 이 문제가 나오면 식 세우는 타입이 딱 고정이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만 좀 몇 가지에 대해서, 배 문제, 이런 트랙 문제, 호수 문제 뭐 이렇게 나오면 아, 얘는 이렇게 되었었지 기억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아이가 여기서 동일한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돌면 몇 분 만에 만나냐면 10분 후에 처음 만나요.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는. 여기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2분 만에 처음으로 만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는 10분 만에,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2분 만에 만난다. 이걸 갖고 우리가 식을 두 개를 만들 거고요. 용화의 속력이 미니의 속력보다 빠르다. 그럼 용화의 속력을, 그러니까 속력을 지금 x랑 y라고 둘 거고요. 얘가 속력이 빠르다고 했으니까 x가 더 크다. 일단 거기까지는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용화의 속력 x를 구할 거예요. 여기는 지금 트랙 길이도 미터고 분으로 나와 있으니까 분속으로 해서 잡아서 구할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빠른 애랑 느린 애가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2분 동안 똑같이 2분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속력이 빠른 애가 아무래도 더 많이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은이가 아무래도 빠르니까 더 많이 가겠지? 준이보다. 이만큼 갔어, 2분 동안. 준이는 이만큼 갔어. 그래서 딱 만났어, 2분 동안. 지금 시은이가 2분 동안 간 게 이만큼이고 준이가 2분 동안 간 게 이만큼이 돼서 여기서 딱 만났어. 그럼 그림에서 이제 보는 걸 알겠지만 준이는 이만큼 갔고 시은이는 이만큼을 가서 둘이 온 거리의 합이 지금 어때요? 뭐와 같아졌어요? 그치? 그 트랙 길이와 같아져요. 준이가 2분 동안 간 거리랑 시은이가 2분 동안 간 거리를 더했더니 호수 둘레가 되고 있어요. 아니, 트랙 둘레가 되고 있어요. 그쵸? 참,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10분 만에 만난다는 거는 무슨 소릴까요? 언제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10분 만에 만나게 돼요? 그치, 따라잡아야지 돼. 시은이가 겁나 빨라.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준이랑 같이 땡 했지만 시은이가 이렇게 돌아서 이만큼 준이는 이만큼 간 거지. 그래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난다는 것. 그러면 지금 시은이가 10분 동안 간 거리는 이만큼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준이는 이만큼 온 거죠. 그러면 시은이가 간 거리,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리에서 준이가 간 거리 이만큼을 덜어내면 뭐와 같아요? 그게 둘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시은이가 간 거리에서 준이가 간 거리를 빼면은 호수 둘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거리식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2분 동안에 용화가 x의 속력으로 가게 되면 지금 제가 시은이랑 준이라고 했으니까 시은이가 2분 동안 간 거리예요. x의 속력으로 시은이가 2분 동안 간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 다음에 준이도 2분 동안 간 거리. 이 합이 지금 호수 둘레, 트랙 길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10분 동안 가서 만났다라고 하는 거 같은 방향으로 했을 때는 빨리 가는 아이가 추월해서 빨리 가는 애가 간 거리에서 느린 애가 간 거리를 빼게 되면 호수 둘레, 트랙 길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방향이다. 아, 그러면 둘이 간 거리를 빼야겠구나. 반대 방향이다. 아, 그럼 둘이 간 거리를 더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자꾸 호수 얘기하잖아요. 이게 트랙으로 나오기도 하고 호수 둘레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자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둘을 이렇게 연립해서 식을 쓰시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였잖아요. 누구를 소거해서 시작하시면 돼요? y를 소거해서 시작하면 되죠. 얘를 5배를 하던지 얘를 5로 나누면서 하던지. 오케이? 자, 해봐요.
용화의 속력 얼마나요? 네, 빠르네. 분수 아닌데? 네, 150. 얘는 1분에 150 가는 속력이에요, 용화는.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분속 150m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저렇게 안 하면 감점 150. 원래는 단위를 쓰는 게 맞기는 하죠. 네. 그건 선생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했듯이 서답형이나 뭐 수행평가에서나 이런 건 채점은 정말 선생님 재량이잖아요. 선생님이 감점하겠다 하면 거기다 내가 뭐 어떻게 또 달 수도 없잖아. 자, 2단 실 한 번씩 세워볼까요? 네네. 이번에는 트랙은 아니에요. 트랙은 아니고 직선거리인데 서로를 향해서 동시에 출발했대요. 그래서 3km로 시속 3km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 B는 시속 5km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달려 한 지점에서 만났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진 지점에서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속력은 달랐지만 어쨌든 여기서 딱 만났어. 그랬을 때 B가 B가 더 빠르잖아요. A보다 몇 킬로 더 이동했을까? 이번엔 직선이야. A가 이렇게, B가 이렇게 이만큼 왔고 여기서 만났다 했을 때 뭘 XY로 두는 게 좋을까? 숙제를 다 되는 질문하세요. 아, 네네. 여기서 하고 있어도 되는데 지금 이게 영상 녹화 중이니까 떠들진 않으면 돼요. 네. 네. 여기서는 사실 이게 1차 방정식으로도 풀 수도 있고 연립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거든요. 그냥 이 A가 이동해온 거리를 우리 X라고 두고 B가 이동해온 거리를 Y라고 두는 걸로 일단 약속을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죠. 연립 방정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네 둘의 합이 이 거리식은 일단 나오는 거죠. X 더하기 Y가 24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시간에 대한 식이 하나 있어요. 시간에 대한 거. 지금 둘이 이동해오는 동안에 그 시간이 같아요, 달라요? 그쵸, 같죠? 그럼 얘가 이동한 시간과 얘가 이동한 시간이 서로 같아요. 그렇게 식을 쓰시면 되죠. 시간은 어떻게 표현한다? 그치, 속력분의 거리. 그러면 시속 3으로 X를 이동해온 그 시간과 시속 5로 Y를 이동해온 이 시간이 서로 같습니다. 해서 두 번째식, 시간식을 하나 쓰시면 되고. 답을 쓸 때 얘는 지금 B가 E보다 얼마나 더 이동했나요? 그럼 Y에서 X를 뺀 거를 지금 구하라는 거잖아요. 답은 이 형태로 하겠다. 항상 그 답의 형태가 중요해. 내가 X랑 Y를 다 구해놓고도 답을 이상하게 써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써놓고서는 시작을 해라.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문장을 계속 보면서 이걸 식으로 어떻게 바꿀까를 계속 고민해 보시면서 연습을 해야 많이 늘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이건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계속 속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번에도 아까 제가 트랙 문제가 나오면 딱 정해져 있다 했죠. 얘가 이동해온 거리, 얘가 이동해온 거리의 합이 트랙, 뭐 이동해온 거리의 차가 트랙,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했잖아요. 또 정해져 있는 또 하나의 식 타입이 바로 얘예요. 배 문제. 배가 어떻게 하나 봐봐. 읽어봐봐. 지금 3번이나 3-1이나 뭐 문제가 다르지 않거든요. 얘도 딱 거리식을 쓰는 문제인데 배를 타고 거리가 12km인 강을 이제 여러분의 상식이 좀 필요하죠.
강이 있어요. 물론 강이 직선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강이 12km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배가 거슬러 올라갈 때는 3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2시간이 걸려요. 정지한 물에서의 그냥 배 자체의 속력을 구하래요. 그리고 강물과 배의 속력은 각각 일정하대요. 그러면 배의 속력도 일정해. 강물의 속력도 일정해. 속력이 변하는 애들이 아니야. 그런데 왜 동일하게 15km를 이동하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는 3시간 걸리고 내려올 때는 2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동 거리도 똑같고 속력이 지금 강물이나 배나 속력이 지금 다 변하는 애들이 아닌데 왜 시간이 달라질까요? 중력? 조금 더 생각해봐. 배 속력이 바뀌는 애가 아니야? 강물도 속력이 바뀌는 애가 아니야? 근데 그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때는 3시간이 걸려. 12km를 똑같이 가는데. 근데 강물을 타고 내려오면은 배가 2시간 만에 도착 12km를 이동해. 그 이유가 왜 그럴까? 멈춘 적 없어. 멈췄단 말 없잖아. 거슬러 올라가고 물길을 따라 내려와요. 어떤 차일까요? 저항. 맞아요. 저항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배가 이렇게 강물을 따라서 내려올 때는 강물이 오히려 배에다가 가속해주는 효과를 내는 거죠. 힘을 더 배가시켜준다고 해야 되나요? 더 해주는 거죠. 속력을 가속시켜주죠. 근데 이 힘의 방향이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돼요? 나는 배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강물은 그걸 계속 밀어내고 있어요. 저항이 생기죠. 그것만큼 감속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력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시간 차이가 생기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얘기했던 거를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강물의 속력을 X라고 두시고요. 배의 속력을 X라고 둘게요. 강물의 속력을 Y라고 둘게요. 그러면 똑같아. 일정한 지금 이동한 거리가 10이다. 거리식을 쓸 거예요. 둘 다. 거슬러 올라갈 때 이동한 거리도 3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12km를 갔고 내려올 때도 2시간이 걸렸지만 12km를 갔어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둘 다 12km, 12km예요. 이 식을 쓸 거란 얘기예요. 속력 부분만 잘 써주시면 돼요. 속력을 어떻게 쓸까? 오래 걸린 거는 계속 배의 기준이거든. 그럼 배의 속력은 계속 X로 있는 거야. 근데 거슬러 올라갈 때는 강물이 거기에 대해서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여기는 빼기 Y가 되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방향이 서로 같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 Y가 되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것도 이 식이 딱 고정적이에요. 고정적인 타입이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식 타입이 아니니까 어려워할 이유는 없죠. 계속 연습하다 보시면. 계속 이 거리식을 쓰는데 뭐를 주의한다? 속력 부분만 잘 쓰시면 된다.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배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배 구하면 되거든요? 이건 양변을 그냥 개수로 나누면서 시작하면 되죠. 얘는 3으로 나누고 얘는 2로 나누면 바로 개수가 맞춰지는 식이죠. 자, 빨리 Y 구해봐. 얼마 나오나? Y가 아니고 X. 배의 속력이 어떻게 나오나? 얼마 나와요?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 X 5 km/h 시속 5k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3-1의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그냥 하루 이틀이 지났을 뿐인데 왜 갑자기 머리가 더 길어진 느낌이죠? 클리닉 바꿨어요. 클리닉 바꾸면 머리가 길어져요? 껍질이 더 있다. 아, 신기하네. 머리에 꽤 많은 거를 투자하네. 그때 뭐 펌도 했다고 안 했나? 아니, 매직도 했고 매직과 클리닉이 또 다른 거예요? 딸 한 명이 들어오셔. 자, 우리 핑크 뭐예요? 예. 는 여기다 여러분 꼭 이거 하셔야 돼요. 연립 사인. 그 다음에 자, 누가 x고 누가 y예요? 아니, 강이 x야, 배가 x야? 누구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네들 여기 지금 배 속력도 써야 되고 강물 속력도 써야 되잖아. 둘 다 써야 되잖아. 누가 강물이고 누가 배야? 자, 척척 박사. 누가 강물이고 누구? 여기서는 누가 강물이고 누가 배야? X가 늘 주인공이야. 배 입장에서 강물이 한 번은 가속을 시켜주는 거고 방향이 같아서,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방향이 달라서 감속의 효과를 준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얘가 배예요. 강물이 한 번은 플러스로 한 번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답 쓰실 때 얘가 배, 얘가 강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거리식을 이 거슬러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문제를 할 때는 항상 거리식을 트랙처럼 거리식을 쓸 건데, 동일한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한 번은 두 개의 속력이 합해지고 한 번은 두 개의 속력이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이다. 이거를 잘 쓰시라는 거예요. 강물이 저항을, 배에 대한 저항을 주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지금 속력을 우리가 한 3가지 타입을 본 것 같은데 아직 더 많아요. 지금 여기가 2번, 3번 이렇게 있잖아요. 2번과 3번이 비슷한 형태의 문제이긴 한데 속력은 사실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읽고 나서 자기가 이해한 대로 식을 써야 되니까요. 2번도 지금 일단은 과제를 어디까지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 페이지에 지금 아마 이거 뒤에 더 있을 것 같아요. 비율 문제 우리가 안 했거든요. 그쵸? 비율 문제를 안 했으니까 지금 103페이지까지를 한번 해와보세요 하면 할 수 있겠어요? 103. 그러면은 과제는 103까지 익힘도 해야죠. 오늘은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익힘도 해야죠. 익힘은 몇 장 할 수 있죠? 지금 익힘이 지난번 2장이었잖아요. 여기 아직 풀이구나. 하나, 둘, 셋, 넷. 얘는 4장 하자. 56. 아직 그러니까 활용이 들어가는 한 바닥의 문제. 활용이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진 않거든요. 56. 그러니까 개념 익힘은 56. 그 다음에 개념은 103. 이렇게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 한 한번 읽고서 아까 얘기했듯이 콤마 하나에 식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온점 하나에 식 하나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연습을 해오시고 시완이도 일단 여기까지 연습을 하고서는 금요일에 만나요. 안녕. 뿅. 네.